안녕하세요. 구이메트로 신경외과 대표원장 김호정입니다. 오늘은 척추관절 질환의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 방법인 신경주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신경차단술이나 꼬리뼈 주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경주사가 스테로이드 제제가 포함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약제는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생리식염수와 마취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착박리제와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증상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포함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증상과 진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경주사의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신경근 차단술이 있습니다. 신경근 차단술은 디스크와 신경을 싸고 있는 막 사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자극되어 팔과 다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을 치료하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측분지 차단술이라고 있습니다. 내측분지 차단술은 경추, 흉추, 요추, 그러니까 목과 등, 허리에 후방 관절에 염증 소견이 있을 때 만성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에 약물을 주입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경막외 차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증 치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 중 하나입니다. 보통 척추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이랑 황색인대 사이에는 경막의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간에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꼬리뼈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뼈 주사는 이 꼬리뼈를 통해서 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이 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 경막의 공간까지 진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약물을 투여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업이 되고요. 두 번째로 목과 허리에는 후궁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후궁과 후궁 사이에 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주위에서 약을 투여하는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점은 주사 바늘이 삽입하는 곳과 내가 현재 당장 통증이 있는 부위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원인 신경을 치료하기 때문에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자, 신경주사를 맞으시는 환자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가 주사를 맞고 좋아지시면 통증이 없어졌다, 나 다 나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신경주사로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혀서 덜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니 통증이 조절되시면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병행하시고 생활습관도 조심하셔야 재발하지 않고 오래 유지되실 수 있습니다. 차도가 없으시다면 시술이나 수술 등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차단술은 일단 바늘을 통해서 원인이 되는 신경 주위에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경차단술 같은 주사요법이나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은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는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협착의 원인 부위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 후에도 MRI 같은 사진을 찍었을 때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절개를 통한 수술적 요법, 즉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거나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신경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신경주사 치료는 특별한 마취가 필요 없고 시술 시간도 5분 내외로 짧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으시거나 기저질환이 많아서 마취나 수술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당장 수술을 시행하실 수 없는 분들도 안심하고 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20-30분 이내로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환자의 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신경주사 치료는 원인이 되는 부위에만 주사바늘이 들어가서 약을 넣게 된다면 똑같은 효과를 아주 소량을 가지고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주 사이로 한 번씩 3에서 5번까지 진행하며 한 번 맞으시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신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횟수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차례 주사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시술이나 수술 등의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 직후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병원에서 주사 맞으시고 난 다음에 30분 정도는 안정을 취하신 후 귀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술 직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는 것은
약이 퍼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는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 목욕 정도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얼음팩을 사용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만성적인 통증에는 온열팩을 사용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을 생활화합니다. 오늘은 신경주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으로 개선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검사 후에 올바른 치료 방법으로 늦지 않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꾸준한 검사와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V메트로 신경외과 대표원장 김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